근데 오늘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강남에 4억으로 빌딩을 300억 주고 샀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점이 있어서 코비의 부동산 해설집에서는 오늘 이 기사의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압구정 로데오역 그 이면에 약간 경사지에 이 연립주택이 있죠. 6채가 있습니다. 이 6채를 각 50억씩 300억을 주고 이 김태호 PD가 4억으로 이 연립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위치는 조금 흥미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를 알게 된 건 제 주변에 아시는 분이 이걸 이제 고급 주거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같이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뒷부지가 이 에테르노 압구정이라고 해서 요즘 강남에 고급 주거가 크게 이제 바람이 좀 불고 있잖아요. 그 에테르노 압구정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3억씩 버는 손흥민이 얼마 전에 여기 400억 주고 분양을 받아서 크게 기사화도 되기도 했었죠. 요 앞에 있는 이 자리에 김태호 PD가 이제 매입을 한 건데요. 이 고급 주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룰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우리의 주제는 김태호 PD가 왜 여기로 왔을까인데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PD 사무실은 그전에는 어디 있었지? 하고 봤더니 예상대로 이 상암동에 있었어요. 이 상암동에 여기에 김태호 PD가 사옥으로 쓰고 있다가 압구정 로데오역 뒤편으로 이제 사옥을 옮긴 거죠. 이런 의사결정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제 영상 맨 첫 번째 영상에 그 부동산 투자 원칙 1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건 이제 제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부분인데요. 왜 상업용 투자에 있어서는 1번도 로케이션, 2번도 로케이션, 3번도 로케이션,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 첫 번째 영상에서 제 경험으로 보면 그게 아니더라. 오히려 사이클과 구조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막 물이 세게 들어와서 모든 배가 이게 뜰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물이 빠져서 모든 배가 가라앉을 때도 있는 사이클. 근데 이 케이스는 이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방송 산업이 전에는 이 여의도의 MBC, KBS 등 이 방송국들이 제작과 송출을 이 독점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서 상암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제작과 송출이라는 게 상암동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면 이 플랫폼들이 이 다변화가 된 거죠. 이 플랫폼들이 다변화가 되니까 전에는 독점이던 제작 송출이 이게 다변화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지적으로 중요한 팩트는 뭐냐 하면 우선 이 섭외가 잘 되는 자리. 두 번째는 이 수익원, 뭐 예를 들면 PPL 같은 데일 겁니다. 이런 광고 회사와 인접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입지적인 변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어떤 산업의 변화가 생기면, 이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 부동산도 시간 갭은 있지만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강남 쪽으로 상암에서 방송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상암에서 강남으로 입지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암동에 방송과 관련된 임차인을 보고서 투자를 한다면 아마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거고요. 반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의 다변화로 인해서 임대료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그럼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방송에만 있냐? 그때 제가 첫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에는 우리 이제 소비를 할 때 마트나 일반 스트릿몰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 소비를 했다가 온라인으로 급격히 소비 문화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조적인 변화가 부동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2015년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김포 고촌에 있는 물류단지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왜? 온라인 쇼핑은 물류창고가 필요하잖아요. 물류창고 그때 2015년에 김포 고촌 물류단지 임대료가 평당 한 32,000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임대료가 55,000원 수준입니다. 명목 기준으로는 72%가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는 상가 리테일, 명동 리테일은 2015년 1쿼터부터 지금 2024년 1쿼터로 보면 잠깐 임대료가 올랐을 뿐이지 임대료가 확 꺾였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있긴 있었죠.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임대료가 상승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동인구 전국 1위라고 하는 강남 리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1쿼터부터 10년간 이 흐름을 보시면요. 임대료가 많이 하락했죠. 코로나로 영향을 받긴 했지만 사실 10년 타임 기간으로 보면 이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아까 방송산업의 변화로 상암동과 강남 입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리테일. 소비시장이 변화하면서 강남, 명동 이런 대표적인 리테일 로케이션하고 물류창고.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이 구조적인 변화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은 사이클하고 구조적인 변화가 다른 점은 사이클은 이 좋을 때는 모두 다 좋고요. 안 좋을 때는 모두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변화는 예를 들면 리테일에서는 강남 명동은 루저가 되고 물류창고가 위너가 되는 거죠. 결국 구조적인 변화는 누군가가 위너가 되고 누군가는 루저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거 시장에서도 보면 많은 또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를 이제 매입하고 하던 시점에서는 질문이 뭐였냐면 평형대였어요. 너 몇 평에 사니? 20평 사니? 30평대 사니? 근데 최근에는 아마 평형대 안 물어볼 거예요. 커뮤니티를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헬스장 있어?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그 동네는 이 프라이빗하게 단지가 조경이 잘 조성이 돼 있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 산업의 변화가 생길 때 그 구조적인 변화는 부동산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눈을 저희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또 그 점은 뭐냐면 이 구조적인 변화는 위너와 루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위너 편에 서셔야 투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김태호 PD가
사옥 투자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레슨인 것 같습니다. 코비의 부동산 해설집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